에어팟 맥스는 종합 성능으로는 그 가격이 아깝지 않게 확실히 원탑을 찍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소음 한강에서는 두 헤드폰 다 Call for Qantas flight QF. The boy who could treat me right. Your dark hair with those eyes so. 안녕하세요, 아레시나입니다. 요즘 제가 다른 일이 바빠서 에어팟 맥스는 리뷰를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애플에서 연락이 와서 써보라고 보내줬네요. 써보기 전에는 동감 못한다는 혹평을 하도 많이 들어서 어떠려나 싶었는데요. 애플이 제품을 보내줘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써보니까 생각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 가격만큼이나 종합적인 성능은 역대급으로 좋습니다. 다만 애플이 헤드폰을 처음 만들어 보는 티가 나는 점들도 좀 보이긴 하네요. 성능은 측정 데이터를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거고요. 2달 정도 쓰면서 느낀 디자인적인 장단점들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에어팟 맥스에서 제일 중요한 건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겠죠. 소음 차단 성능은 진짜 역대급입니다. 에어팟 프로하고 비교해도 소음 차단 성능이 전체적으로 10dB 이상 더 좋네요. 특히 고음에서는 그냥 넘사벽으로 차이가 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물리적인 차이 때문인데요. 고음은 어차피 노이즈 캔슬링 기술로는 차단이 안 돼서 물리적으로 차단해야 됩니다. 이어폰은 귓구멍만 막지만 헤드폰은 귀 전체를 다 감싸죠. 그래서 물리적인 차음성은 에어팟 맥스가 훨씬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원래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하면 소니죠. 그 소니의 1000X M4하고 소음 차단 성능을 비교하면 장단점이 갈리는데요. 저음은 소니가 좋고 중음은 애플이 좋네요. 비행기 탈 때 쓰려면 저음 차단 성능이 좋고 대기압 센서까지 있는 소니가 더 좋은데요. 버스나 기차 소음은 비행기 소음보다는 세기가 약해서 소니의 장점이 확실히 체감될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비행기 탈 때 말고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애플이 더 좋게 느껴지네요. 중음에서 이 정도로 차이가 벌어지는 이유도 물리적인 차음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에어팟 맥스가 중음에서 물리적인 차음성이 확실히 더 좋죠. 노이즈 캔슬링 제품들이 그냥 노캔 기능 탑재하면 장땡이 아니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하드웨어 설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변 소리 듣기 성능은 에어팟 맥스가 에어팟 프로보다는 살짝 떨어지긴 한데요. 이건 사실 맥스가 나쁘다기보다는 프로가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에어팟 맥스만 해도 소니 같은 다른 헤드폰들보다는 훨씬 자연스럽고 좋게 들리네요. 이런 모습을 보면 기술력으로는 애플이 이미 소니를 뛰어넘었다고 평가할 만합니다. 실제 소음 제어 성능은 지금부터 다른 제품들하고 비교해서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Final call for Qantas flight QF 73 to San Francisco. Now in its final stage of boarding through gate 8. 에어팟 맥스가 사운드에 대한 평가는 좋다 안 좋다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테스트 해보니까 착용 위치에 따라서 편차가 꽤 많이 벌어지네요. 그러니까 똑같은 에어팟 맥스라도 서로 꽤 다른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에어팟 맥스는 최대한 위로 올린 다음에 뒤로 약간 밀어서 착용하는 게 측정상으로는 특성이 제일 좋게 나오네요. 결국 내가 듣기 좋은 소리를 내주는 적절한 착용 위치를 찾는 게 중요한 헤드폰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착용할 때도 올려서 뒤로 미는 게 좋은 이유가 있는데요. 에어팟 맥스는 이어컵 각도가 그냥 수직으로 떨어지죠. 이런 디자인은 헤드폰을 내려서 쓰면 이어패드가 턱 뒤쪽이 붕 떠서 제대로 밀폐가 안 됩니다. 밀폐가 제대로 안 되면 저음도 새어나가고 소음 차단 성능도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다른 헤드폰들은 턱 뒤쪽 밀폐에 문제가 없게 약간 앞으로 각을 주는 경우가 많죠. 이런 걸 보면 디자인을 위해서 실용성을 희생했다는 게 좀 보이네요. 그런 점을 감안해도 에어팟 맥스는 기본적인 소리 튜닝이 꽤 괜찮습니다. 전체적인 음색은 에어팟 프로하고 비슷한 성향이고요. 에어팟 프로보다 저음하고 고음이 약간 강조되는 약한 V자 튜닝입니다. 이게 하만 타겟으로 느낌도 좀 있는데요. 실제로 중음 밑으로는 하만 헤드폰 타겟 기준으로 상당히 플랫하네요. 물론 중고음은 에어팟 프로처럼 확산 음장에 룸커브를 적용한 듯한 특성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에어팟 프로나 맥스나 같은 회사에서 만들었구나 싶은 느낌이 딱 드네요. 이런 일관성이나 튜닝 실력을 보면 애플이 어지간한 음향 전문 회사들보다 오히려 훨씬 더 낫습니다. 에어팟 맥스에서 제일 놀라운 부분이 초저음인데요. 10Hz 초저음까지 그냥 쭉 뻗죠. 이걸 겨우 40mm짜리 드라이버로 해낸 게 대단합니다. 훨씬 더 큰 드라이버를 탑재한 헤드폰들하고 비교해도 묵직하게 두드리는 타격감이 오히려 더 좋게 느껴질 정도네요. 헤드폰에서 저음이 10Hz까지 빵빵하게 나와 버리니까 기존의 다른 헤드폰들에서 듣던 소리하고는 다른 이질감이 좀 있는데요. 에어팟 맥스 사운드가 호불호가 갈리는 게 그 뭔가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초저음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익숙해지면 오히려 다른 헤드폰들은 초저음이 안 나와서 좀 허전한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취향을 떠나서 소리의 질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대역폭이 넓은 게 음질이 좋은 겁니다. 그렇게 주파수 대역폭이 넓으면서도 외율도 또 엄청나게 적더라고요. 일단 기본 특성도 40mm 드라이버가 저음에서 0.5% 이하면 상당히 좋은 거고요. 소음 제어 기능들을 켜면 저음까지 외율이 0.2% 이하로 더 떨어집니다. 뒤로 구분되는 차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음질 특성 자체는 어지간한 하이엔드 유선 헤드폰들보다도 낫네요. 소음 제어 기능들을 다 껐을 때는 저음 특성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소음 제어 기능을 켜면 저음에 있는 공진 특성을 보정해줘서 저음이 더 플랫해지죠. 결론적으로 에어팟 맥스는 소음 제어 성능만큼이나 음질도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착용 위치에 따라서 소리의 느낌이 좀 많이 변하는 단점이 있기는 한데요. 그걸 감안해도 전체적인 특성은 웬만한 하이엔드 헤드폰 이상입니다. 다만 유선 헤드폰을 넘어설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다면 노이즈인데요. 에어팟 맥스는 기본 화이트 노이즈가 좀 있더라고요. 물론 밖에서 쓸 때는 소음에 묻혀서 하나도 안 들리는데요. 조용한 실내에서 쓸 땐 약간 신경 쓰이긴 하네요. 한편으로 에어팟 맥스에서 보컬이 조금만 더 튀어나오면 좋겠다 하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iOS의 헤드폰 조절 기능에서 보컬 1단계나 2단계를 한번 적용해 보세요. 저도 보컬 1단계를 주로 쓰는데 진짜 딱 마음에 드네요. 이 기능이 iOS 전용이라 좀 아쉽긴 한데요. 안드로이드 유저분들도 EQ로 중고음을 한두 칸만 올려줘도 비슷한 효과가 나옵니다. 지금부터 에어팟 맥스의 소리를 특정 장비로 녹음해서 들려드릴게요. 소리 녹음본은 듣는 장비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니까 꼭 상대적으로만 비교해보세요. I've been searching for this all my life. You're just my type. I've been looking for a boy who can treat me right. Your dark hair with those eyes so bright. They look into my soul and it sparks my life. Can I take you there? Like it was the first time. Do you remember? Can I take you? I've been searching for this all my life. You're just my type. I've been looking for a boy who can treat me right. Your dark hair with those eyes so bright. They look into my soul and it sparks my life. Can I take you there? Like it was the first time. Do you remember? Can I take you? I've been searching for this all my life. You're just my type. I've been looking for a boy who can treat me right. Your dark hair with those eyes so bright. They look into my soul and it sparks my life. Can I take you there? Like it was the first time. Do you remember? Can I take you? 지금까지 에어팟 맥스에 대해서 소음 제어 성능하고 사운드 딱 두 가지만 봤는데요. 종합적인 기본 성능은 기존의 다른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들보다 확실히 우세합니다. 에어팟 맥스가 다른 제품들보다 비싼 가격만큼의 성능 차이는 확실히 보여준다고 판단되네요. 심지어 에어팟 맥스는 안드로이드에서 써도 꽤 괜찮습니다. 에어팟 프로는 끊김이나 통화 품질 같은 자잘한 호환성 문제가 좀 있는데요. 에어팟 맥스는 헤드폰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은 확실히 덜하더라고요. 원래 에어팟들이 복잡하게 조작하는 기능도 딱히 없죠. 그래서 에어팟 맥스는 제가 안드로이드에서 써볼 때는 사용에 지장을 줄 정도로 큰 문제는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는 공간감 오디오를 제대로 써먹을 수가 없으니까 반쪽짜리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어차피 한국에선 공간감 오디오가 지원되는 서비스도 아직까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공간감 오디오 같은 기능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라고 보는데요. 노이즈 캔슬링 같은 핵심 기능이 아니라 그런 부가 기능 하나 보고 에어팟 맥스를 꼭 사겠다는 분은 없겠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유저분들이 공간감 오디오를 아예 못 써도 별로 손해는 아니고요. 오히려 착용 감지가 안 되거나 하는 자잘한 편의성 손해가 더 크게 체감되네요. 이제 연결상 관련 측정 결과를 보여드릴 텐데요. 딜레이 특성은 꽤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딜레이가 에어팟 프로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똑같은 칩을 탑재했으면 보통은 무선 이어폰보다는 헤드폰이 딜레이가 더 빠른 편인데요. 에어팟 맥스는 좌우에 H1 칩을 하나씩 탑재해서 좌우 이어컵이 독립적으로 동작합니다. 다른 헤드폰들하고는 다르게 거의 무선 이어폰에 가까운 구조죠. 그래서 딜레이 면에서 무선 이어폰보다 딱히 유리할 게 없습니다. 물론 무선 신호 강도는 안테나가 더 큰 에어팟 맥스가 에어팟 이어폰들보다 훨씬 강하죠. 그래서 그런지 안드로이드에서 쓸 때도 에어팟 프로하고는 다르게 끊김이 거의 없더라고요. 통화는 왼쪽 이어컵이 전담하는데요. 왼쪽 이어컵 상단에만 통화 전용 마이크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그 마이크를 포함해서 통화에는 총 3개의 마이크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그 통화 품질이 어떤지 직접 비교해서 들려드릴게요. 에어팟 맥스는 통화용 마이크가 총 3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소니 1000XM4는 통화용 마이크가 맥스보다 더 많은 5개인데요. 소음 환경에서는 두 헤드폰 다 통화에 크게 문제가 없이 목소리가 잘 들립니다. 물론 마이크 개수 차이만큼 소니 1000XM4가 약간 더 나은 느낌은 있네요. 이제 에어팟 맥스의 디자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에어팟 맥스는 대중교통 탈 때나 실내에서 같이 가만히 앉아서 쓰는 쪽으로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쓰기엔 불리한 점들이 좀 있네요. 결로 문제는 이미 너무 유명하니까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결로 이외에 디자인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는 무게입니다. 스펙을 보면 무게가 385g이죠. 사람들이 와 가볍다고 느끼는 헤드폰의 무게의 경계는 보통 200g 정도입니다. 그리고 안 무거운데 라고 느끼는 마지노선은 아무리 높게 잡아도 300g입니다. 그러니까 에어팟 맥스는 그냥 누가 써도 무겁다는 소리죠. 알루미늄이나 스틸 같은 금속을 잔뜩 써서 디자인은 고급스럽고 좋은데요. 다른 회사들이 바보라서 메탈을 안 쓰는 게 아니거든요. 고급스러운 디자인도 좋지만 헤드폰은 가벼운 무게가 더 중요합니다. 이 무게 때문에 에어팟 맥스의 디자인에 관련된 모든 문제가 시작되더라고요. 일단 오래 쓰고 있으면 목도 아프고 정수리도 아픕니다. 그리고 고개를 앞이나 뒤로 숙이면 헤드폰이 쉽게 미끄러지네요. 에어팟 맥스는 이어패드 표면이 꽤 미끈미끈한 메쉬 소재입니다. 가죽이나 비닐 소재보다 피부에 달라붙는 밀착감이 적어서 착용감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요. 문제는 착용했을 때 좀 쉽게 미끄러집니다. 심지어는 비행기 이륙하면서 가속도 받을 때도 뒤로 밀려나더라고요. 머리가 작은 분들은 이 문제가 특히 더 체감될 겁니다. 그렇게 쉽게 미끄러지다 보니까 쓰고 돌아다니면 착용 위치가 계속 조금씩 바뀝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에어팟 맥스는 턱 뒤쪽 밀폐가 풀리기 쉬운 디자인이죠. 결국 성능면에서도 별로 좋을 게 없습니다. 그런 자잘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무게 때문이라는 거죠. 무게만 가벼워지면 진짜 다 해결될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에어팟 맥스가 플라스틱 하우징 버전도 나올 수 있다는 루머가 벌써부터 들리더라고요. 무게 외적인 디자인 문제도 하나 있는데요. 헤드밴드 결합 방식이 이어컵 상단에서 원포인트로 연결됩니다. 이런 구조는 이어컵을 위에서만 누르기 때문에 두상에 따라서는 아래쪽이 제대로 밀착이 안 되는데요. 실제로 에어팟 맥스를 쓰고 있으면 관자놀이 쪽만 세게 눌리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도 다른 헤드폰들이 괜히 이어컵 중간에서 투포인트로 헤드밴드를 연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어컵 각도가 직선인 것도 그렇고 에어팟 맥스가 전체적으로 디자인 때문에 실용성을 희생한다는 느낌이 좀 있네요. 안드로이드 유저 입장에서는 충전 단자가 라이트닝 단자인 점도 좀 귀찮겠죠. 기존 에어팟하고 같으니까 일관성 면에선 당연하긴 한데요. 애플 유저가 아닌 입장에서는 자잘한 편의성 손해보다 이 단자 문제가 더 결정적으로 싫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한편으로는 기본 구성품을 보면 애플이 에어팟 맥스를 확실히 여행용보다는 데일리용으로 의도해서 만들었다는 게 보입니다. 왜냐면 에어팟 맥스는 유선 음성 케이블이나 하드 파우치를 기본으로 안 주거든요. 원래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들은 비행기에서 쓰기 좋게 그런 액세서리들을 기본으로 껴주는 게 국룰입니다. 기본으로 주는 스마트 케이스는 평소에 케이스에서 자주 뺐다 꺼냈다 하기 좋게 이어컵만 가리게 만들었는데요. 그냥 이어컵만 가리고 아무렇게나 가방 안에 던져 넣기에는 아무래도 불안하죠. 그리고 전원 버튼이 따로 없이 스마트 케이스를 통해서 전원을 자동으로 제어하는데요. 이게 편하면서도 불편한 미묘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팟 맥스에 끼워 쓸 수 있는 유선 오디오 케이블이 애플 충전품은 45,000원이나 합니다. 그냥 기본으로 껴줘도 원가 얼마 하지도 않을 물건인데 가격표 보고 괜히 빈정상하게 만들죠. 다음 모델에선 애플이 제발 국룰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유선 케이블을 썼을 때 음질이나 화이트 노이즈 차이는 없더라고요. 유선으로 쓰면 더 좋아지겠지 하고 굳이 케이블을 사지는 마세요. 물론 에어팟 맥스가 디자인적으로 칭찬하고 싶은 점들도 많습니다. 일단 이어패드가 확실히 촉감도 좋고 오래 착용해도 편하고요.
헤드밴드 패드도 쿠션감이 좋아서 무게 분산이 잘 됩니다. 그 착용감을 무게 때문에 다 까먹긴 한데 소재 설계 자체는 진짜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좋습니다. 물리 인터페이스를 선호하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디지털 크라운도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사용성 설계를 또 잘한 부분이 버튼 배치인데요. 버튼이 2개밖에 없는데 그 2개를 또 헤드밴드 앞뒤로 배치해 놨죠. 그래서 버튼 위치를 헷갈릴 일이 절대 없이 빠르게 손이 갑니다. 버튼 위치 자체도 이어컵 상단이라서 아무 손가락이나 힘을 줘서 누르기 좋은 위치죠. 알루미늄 이어컵이나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은 무게는 무겁긴 해도 확실히 고급스러운 느낌은 있네요. 헤드밴드 높이 조절 구조도 스테인리스로 부드러우면서도 묵직해서 손맛이 상당히 고급집니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공간감 오디오나 헤드폰 조절 같은 자잘한 추가 기능들도 쓸 수 있고요. 착용 감지용 광학 센서도 좌우 이어컵에 각각 하나씩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이폰에서는 내가 지금 듣는 음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도 있죠. 이게 진짜 에어팟하고 iOS가 연계되는 사용자 경험 설계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기능이네요. 청력 보호 관점에서 정말 좋은 기능입니다. 이런 좋은데 필수는 아닌 자잘한 기능들을 안드로이드에서는 못 쓰는 건 역시 좀 아쉽긴 하죠. 리뷰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자면요. 결국 그 비싼 가격을 하느냐 마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저는 앞서도 말했지만 그 값어치는 충분히 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플 유저분들이라면 최소한 돈 아깝다는 생각은 안 들 거고요. 안드로이드 유저 입장에서는 좀 손해본다는 기분은 들겠지만 그래도 차음성과 소리를 동시에 추구한다면 투자할 만합니다. 에어팟 맥스가 좋은 점이 차음성도 좋고 음질도 좋다는 건데요. 기존에 나온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들이 차음성하고 음질이 동시에 좋은 경우가 의외로 잘 없습니다. 종합 성능으로는 기존의 원탑이었던 소니 1000X-M4도 소리 튜닝은 약간 아쉬웠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에어팟 맥스는 종합 성능으로는 그 가격이 아깝지 않게 확실히 원탑을 찍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쓰는 입장에서는 착용 위치나 무게 같은 문제들이 좀 신경 쓰이긴 한데요. 그래도 절대적인 성능 자체가 좋은 점을 감안하면 그럭저럭 감수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다만 무게나 결로 같은 여러가지 문제들이 겹쳐서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쓰기엔 아무래도 좀 애매하고요. 실내나 차 안에서 가만히 앉아서 쓸 때는 딱 좋습니다. 에어팟 맥스의 한계는 원래 애플의 한계인 호환성에 더해서 그렇게 디자인적인 문제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애플 유저라고 하더라도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좀 보이네요. 애플이 에어팟 맥스 2세대에서는 너무 보기 좋은 디자인에만 치중하지 말고 실용성도 신경을 좀 써주면 좋겠습니다. 이상 아레지나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